의심하는 꼬마. 오늘은 이제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간추려서 설명을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뭐 이것도 앞에 연금 영상하고 마찬가지로 직접 뵙고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들으시는 목회자분들이나 선교사님들, 신학생분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일단 뭐 투자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 여기 아마 있을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뭐 주식이랑 채권 이런 게 제일 이제 유명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고, 그다음에 요새 환율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달러 환율도 투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채권과 주식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교회 특강 이런 데 가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가 뭐냐라고 보통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뭐 주식이다, 아니면은 코인이다, 뭐 여러 가지 또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투자는 현금 보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돈 10,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계속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화폐 가치는 계속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는 거예요. 쭉. 실제로 5천만 원이 있을 때 만약에 2034년 이렇게 되면 화폐 가치가 1,100만 원 정도가 날아갑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3,905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3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이 얼마가 되냐면 2,300만 원. 그러니까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5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1,4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물가 상승률이 2.5%일 때 가정입니다. 그렇게 높은 수치도 아니에요. 현금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물가 때문에 내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손실이 아주 안정적으로 확정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현금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는 투자 같은 거 아예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제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음으로써 자산이 줄어드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물가 보면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짜장면 값도 뭐 저는 사실 태어나기 전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80년에는 350이었던 게 지금은 뭐 7,000원, 그리고 앞으로는 뭐 2만 원, 아마 더 오르겠죠. 뭐 지하철 가격도 80원에서 지금 뭐 1,400원이고 2060년에는 4,05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물가가.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한국 주식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한국 주식에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할 때마다 나오는 기사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그 증권맨들 이렇게 되게 활짝 웃는 표정들이 항상 경제지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07년이면 노무현 정부입니다. 2020년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지금 2025년에도 코스피는 2,000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6년, 17년, 18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코스피는 2,000선에서 놀고 있는 거죠. 코스피 2,000을 계속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선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속 2,000선에서 머무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이제 분할 상장을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 하나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뭐 LG그룹도 뭐 LG생활건강, LG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진짜 많잖아요. 하나의 기업이 장기적으로 쭉 크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 비해서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미들을 털려고 하는 작전 세력들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도 여전히 작전 세력에 의해서 뭐 상한가를 갔다가 하한가를 갔다가 결국 이제 우는 거는 개미들밖에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코스피의 성장성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만약에 1997년 요때 같은 수치였다고 가정하고 쭉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지금 한국 코스피 그리고 미국 나스닥 2024년 정도 기준으로 나스닥이 3배 넘게 올랐습니다. 네, 한국 코스피는 뭐 거의 뭐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승폭에. 그러면 아니 미국이 강대국이라서 그런 거냐? 도대체 왜 저렇게 오르는 거냐? 반면에 한국 코스피는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렇다 쳐도 미국은 왜 저렇게 오르는 거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 뭐 다른 컨텐츠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일단 미국의 경제력 자체가 진짜 뭐 사기입니다. 이 지금 보면은 뭐 그냥 하나의 주가 하나의 나라, 이렇게 뭐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런 하나의 나라에 거의 뭐 대응되는 그런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그냥 하나의 주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 주식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저번 연금편에서도 한번 설명했지만 미국 퇴직연금 제도 중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401k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법 401조 K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인들의 퇴직연금 시스템을 구성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퇴직금이 계속 적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 퇴직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을 구성하는 그런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 401k 미국인들의 퇴직금이 적립이 쭉 되면 될수록 뭐가 따라서 올라가죠? S&P 500이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 이 지금 퇴직연금이 미국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S&P 500이 올라가면은 또 뭐가 늘어나는 거죠? 미국인들의 퇴직금이 엄청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연금 100만 장자다. 100만 달러를 들고 퇴직한다라는 게 그게 진짜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윈윈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빅테크도 미국인들의 퇴직연금 덕에 더 주가가 올라가고, 또 그런 빅테크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미국 사람들의 퇴직연금도 늘어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 세계인의 국민연금 그런 것들도 다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미국 주식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머리 잘 썼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자산군별 수익률을 쭉 비교를 해본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1등이 뭐냐? 리츠, 부동산, 2등이 금, 3등이 S&P 500.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기름, 유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뭐냐? 물가 상승률입니다. 연 2.2% 정도 나오죠. 근데 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게 뭐냐? average investor,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은 S&P 500을 못 따라가는 거는 뭐 자명하고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여기 Actively Managed Portfolio, 그러니까 뭐 MIT나 하버드에서 금융공학 전공한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증권사에 가서 자기가 이제 중심이 돼갖고 뭐 여러 펀드를 운용을 하는데 뭐 이 기업 샀다가 팔았다가 저 기업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액티브 펀드가 단순히 잘하는 기업 500개, 잘하는 기업 100개 이런 걸 모아놓은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잘할 확률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낸 표예요. 근데 1년 동안에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액티브 펀드 숫자가 29% 정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한 1, 2년 동안에는 뭐 엔비디아를 고른다거나 테슬라를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잘하는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S&P 500보다 잘할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꽤 높습니다. 하지만 계속 펀드 매니저들이 잘할 수는 없잖아요. 틀릴 수도 있고 뭐 손실이 좀 큰 기업, 그래서 이제 결국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잘 나가는 기업 500개, 잘 나가는 기업 100개 요렇게 모아놓고 만약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500개나 100개에서 빠지면 바로 그 다음 기업이 들어오고, 이런 뭐 약육강식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나 이겨라 그런 승자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고르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개인들은 어떨까요? 펀드 매니저들도 못 이기는 S&P 500을 개인들이 이기기가 쉬울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S&P 500의 100년 주가 차트인데 연 복리로 9에서 10% 정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 수치냐면 연복리 9%라는 건요 8년마다 원금의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엄청난 수치예요. 물론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뭐 이런 그런 사건들 있을 때는 또 떨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업데이트하면은 지금 이렇게 갖고 네, 지금 S&P 500도 6,000선을 뚫은 지 오래고요. 이게 보면은 37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S&P 500이. 진짜 엄청난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 통계를 내보면 11에서 15% 복리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떨어질 땐 살벌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가죠. 네. 이제 그런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꼭지점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확 떨어지면 어떡하냐. 물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지금 닷컴 버블이라고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한 10년 정도는 약간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죠? 떨어졌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인들의 퇴직연금이 다 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퇴직연금, 전 세계인의 퇴직연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뭐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산다 다 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나고 나니까 이런 하락장은 오히려 매수 찬스였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1970년도에 100만 원을 S&P 500, 회사 채권, 뭐 금, 현금 이런 것들에다 각각 넣어놨더라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 그냥 환율 무시하고 계산했을 때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00만 원이 2억 2천 정도가 됐고요. 회사 채권은 100만 원이 7,700, 금은 100만 원이 5,500, 현금은 100만 원이 956만 원이 됐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다른 것과 훨씬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워렌 버핏 아저씨 있잖아요. 이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인덱스 펀드에 주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도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은 잘 나가는 기업 500개, 100개를 계속 바뀌면서 알아서 걸러주니까 내가 굳이 노력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락장이 왔을 때는 그냥 더 사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 달러, 이것도 그냥 환율 무시하고 1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연봉리 12%로 그냥 계속 놔두면 10년 뒤에는 2억 1천, 20년 뒤에는 8억 6천, 30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면 28억 9천이 됩니다. 진짜 엄청나죠. 근데 단 요거는 그냥 놔뒀을 때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를 해놓고서 수익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S&P 500에 투자했지만 옆에 테슬라가 뭐 100% 올랐다. 그러면은 S&P 500 팔고 그거 사고, 또 엔비디아가 올랐다더라. 그러면은 나스닥 팔고 엔비디아 사고, 그러다 또 하락 맞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물가 이상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노후 대비를 하든 아니면 뭐 5년에서 10년 있다가 쓸 목돈을 마련하든 그렇게 할 거라면 그냥 인덱스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지난 2014년부터 2024년 10년 동안 한 달에 30만 원씩 그냥 적금 붓듯이 나스닥을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했다라고 하면 원금은 3,600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딱 2024년 말에 모이는 금액이 얼마냐? 1억 400입니다. 뭐 대략 계산을 해보면 6,800 정도가 플러스가 된 거죠. 여기 원금에서. 이게 진짜 엄청난 거죠. 만약에 S&P 500이었다라고 하면은 S&P 500은 아무래도 이제 100개가 아니라 500개로 분산됐으니까 아마 뭐 이렇게 떨어질 때도 살짝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약간 해서 아마 뭐 이거보다는 덜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나스닥은 한 3배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변동성이 또 너무 크면은 좀 그러니까 뭐 나스닥 50%, S&P 500 50%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정식으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중간에 하락장이 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돈을 가지고서도. 네, 실제로 재작년, 벌써 3년 전이네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 엄청 떨어졌을 때 요때 많이 담은 사람들은 실제로 수익을 되게 많이 거뒀습니다. 저도 뭐 그때 빅테크 주식을 좀 사서 어느 정도 수익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적어도 우리가 물가 이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잘 나오는 그런 투자 자산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